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 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 개헌에 이어 세 번째로 38년 만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의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660조 7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845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환경 기준 도입을 놓고 중국발 대기 오염 물질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내 기준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비판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보 기준만 강화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반대로 환경부는 선제 대응을 통해 민감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환경 기준이 바뀌는 이상 이에 따른 실질적 저감 조치도 그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엔 수년간 이용자 모르게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기술 매체인 아르스 테크니카는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수년에 걸쳐 통화 문자 내역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수집은 개인 동의에 따른 것이며 제3자에게 정보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내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한 페이스북은 현 상황이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위기라고 판단하며 미국과 영국의 주요 신문에 전면 사과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